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강사 권영준입니다. 오늘도 1월 23일 시험 예언 영상 인사드리게 됐고요. 네, 열심히 공부하신 거 저랑 마무리 잘 하시고 이번 시험 꼭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문 듣고 오셨겠지만 매월 5문제에서 10문제를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잘 챙겨보시면 RC 100문제 중에 5개에서 10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보셔서 정리 잘 하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3초권짜리 문제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단축한 시간을 파트 7에 가져가서 활용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오후 1시에 저희 후기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정답을 바로 그냥 오후 1시에 오픈해버리니까 또 잘 구독과 알림 눌러주시면 시험 끝나자마자 저랑 같이 정답을 볼 수 있으니 잘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익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네, 저는 종로 YBM 두남자 토익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전국 YBM 입문주급 1위 과정입니다. 2022년 1월도 일을 했으니까 토익 공부 하실 분들은 잘 찾아주시고요. 토익의 신이라는 아이폰 앱이 있더라고요. 미리 다운받아 오시면 시험 끝나고 바로 또 정답이 알림으로 오니까 이것도 꼭 활용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두남자 TV에서 온라인 문풀 멤버십 모집하는 거 아시죠?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문제 푸실 분들은 내용 참고하시고 제가 또 링크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안내 영상 보시고 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 얘기 좀 할게요. 이번 시험 보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험 보는 거다 하신 분들 제가 또 링크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더 쉬운 문제 풀이법이라고 해서 조회수가 한 22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 영상 챙겨보시면 파트 5를 빨리 풀 수 있는 비법을 전달드릴 거니까 꼭 잘 챙겨보셔서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언 영상은요, 이 영상만 보시면 안 되고요. 최근 2, 3개월 전 것까지 챙겨보셔야 됩니다. 재생 목록 확인하셔가지고 한 2개월 전 것까지는 챙겨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간 분배법을 잘 모른다 하신 분은 제가 링크 하나 또 띄워드릴 거니까 그거 들어가시게 되면 토익 시간 분배법이라고 해서 영상이 있을 거예요. 잘 참고하시고 토익 시간 분배법, 준비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잘 참고하셔서 시험 준비를 꼭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월 23일 시험 예언 천기누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예언 천기누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드시 나올 빈줄 부사 자리입니다. 우리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BING 동사의 진행시죠. 그 사이에 부사가능, BPP 수동태죠. 그 사이에 부사가능, 그리고 have PP 완료시제죠.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 헷갈리시면 기억하세요. 복잡한 동사구 사이는 부사가 답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혹시 문법 공부 좀 하셨다면 수동태는 목적어를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기 때문에 수동태는 BPP에서 문장이 끝난 것이다. 문장 끝났으면 부가적으로 부사 나오니까 수동태는 바로 뒤에도 부사가 답으로 잘 나올 것이다. 꼭 인지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더 잘 나오는 부사 자리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건데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이 완벽해요. 완벽하면 그 앞뒤에 부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갈 수 있죠. 주로 ly 형태인 부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 시험에서는 이 자리에 부사 넣는 게 나왔었고요. 주동모 다 끝나서 제일 마지막에 부사 넣는 거. 12월 달에는 문장 앞에 콤마가 찍혀 있고 부사를 넣어주는 문제가 기출이 됐습니다. 자리적으로 인지하셔서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 똑같이 주동모이 끝나 있고 앞뒤가 부사 자리인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얘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절이 있는데 그 앞이나 뒤에 부가적으로 부사법으로 들어가는 투부정사입니다. 이때에서는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목적의 뉘앙스로 잘 해석이 되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온 김에 좀 적어보면 들어보셨나요? 하기 위해서 in, order, to도 빈출이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로 잘 기억하시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so, as,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갑니다. 요거는 사실 매회 나오는 거라 좀 예언이라 말씀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반드시 나올 겁니다. 뭐냐면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의, 우리의, 너의란 뜻이고 얘는 mine, 나의 것, 우리의 것, 너의 것 이런 뜻입니다. 소유격은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얘들은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시게 되면 생김새가 같죠. 물론 발음상 차이는 있습니다. 소유격은 his car,
소유되면서는 his가 될 겁니다. 그의 것으로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것은 뭐 rc에서 발음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형태로 잘 보시고 자리적으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잘 인지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많이 나왔던 표현인데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이거 기억하시고 요런 또 관용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 친구 한 명 얘기하는 겁니다. my friend도 내 친구인데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친구 한 명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관용 표현 of 뒤에 me가 아니라 mine이 나올 것이다. 이런 느낌도 기억하시고요. A colleague of mine, 내 동료 한 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표현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추가 포인트도 최근에 소유격이 나오면 일단 명사가 나오는데 무조건 바로 명사가 안 나오고 그 앞에 형용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그 앞에 부사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명사가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형용사가 있건 부사가 있건 궁극적으로 명사가 있으면 소유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중류 전사입니다. 이번 시험 대비로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언더입니다. 언더 기억하시고 자, 언더는 많이 들어보셨죠? Under the sea.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뭐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 말고 토익 RC에서는 말고가 잘 나와요. 첫 번째,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이기 때문에 어떤 뭐 눈에 안 보이는 추상명사라면 그거의 영향력 하에서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under his leadership, 그 리더십 하에서 이런 맥락으로 under control, 통제 하에서 under pressure, 압력 하에서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뉘앙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표현하고 쓰이게 되면은 이런 것과도 쓰일 수도 있어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okay?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인도 있으니까 under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under의 중요한 특징은 under는 비동사 뒤에 보로 잘 붙습니다. 보로, okay? It is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에요 이렇게 잘 나오니까 비동사 뒤에도 답으로 잘 나오는구나. 꼭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토익 시험 공부를 해보셨다면 절대 모르시면 안 되는 상관 접사들이고요. 우리가 뭐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짝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ither를 보여주고 or를 골라라. both를 보여주고 and를 골라 나올 수 있으니까 꼭 3번씩 소리 내셔서 짝을 꼭 기억하시는데 제가 either랑 neither에 진한 표시해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요 두 가지는 따로도 잘 써요. 따로 쓰이는데 그때 품사는 그때 뭐냐면 한정사 아니면 대명사예요. 한정사, either one, 명사를 꾸미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either of 이런 식으로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품사를 기억하시고 뭐로 쓰이든 간에 either는 둘 중 하나라는 뜻이고 neither는 둘 다 아닌 이런 뉘앙스니까 이게 뭐 or나 no 없이 혼자 쓸 수도 있다. 그러면 한정사, 명사 꾸미든지 아니면 대명사, 자기가 명사든지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상관접사는 아니지만 잘 나오기 때문에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between A and B 잘 기억하시는데 추가 포인트는 between은 and 없이 혼자 쓸 수도 있어요. 혼자 쓰이면 일단 전치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쓰면 뒤에 명사는 반드시 복수만 붙을 거예요. 왜? 사이이니까요. 다시 정리합니다. between A and B의 경우에는 그 A하고 B가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and 없이 between 혼자 쓰이면 뒤에 있는 명사는 반드시 복수일 것이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Shift 잘 기억하시고요. Shift는 키보드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일단은 키보드 Shift 누르면은 숫자도 다른 어떤 기호로 바뀌죠. 숫자를 다른 기호로 이동시키고 변경시키죠. 오케이? 그래서 동사일 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험에 명사로 기출이 됐고요. 명사일 때는 똑같이 이동 또는 변화입니다. 지난 시험에서 the shift to online sales, 온라인 판매로의 변화가 어떤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뜻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전통적으로 토익에서는 이 뜻이 더 많이 나왔어요. shift는 근무 시간대라는 뜻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나이트 시프트면 야간 근무 시간, 데이 시프트면 낮 근무 시간 이런 뜻이니까 근무 시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험 대비 중요어입니다. 자, 요것도 1월 달에는 기출이 안 됐는데 12월 달까지 작년 한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나왔어요. 뭐냐면 수치 수식 부사입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셔서 뭐냐면 자, 숫자가 왜 존재하나요? 숫자. 숫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명사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Three people, three pen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는 엄밀히 따지면 명사를 꾸미는 수량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형용사 누가 꾸미냐면 기본적으로 부사가 꾸미니까 숫자도 부사가 꾸밉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그냥 자주 나오는 걸 좀 짚어드렸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막 다 나왔어요,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모르는 것들은 기억해 주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그 중에 중요한 거 빨간색 표시한 것들은 중요합니다. 빨간색 표시한 거 nearly, almost, 거의 100 이런 식으로 숫자별 잘 나오고 approximately, 대략 100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100 이상도 잘 나오고 적어도 100 뭐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up to는 뭐 올리브영 같은 데 많이 보셨죠? 그죠? 그래서 뭐 up to 50%, 최대 50%까지 이 뜻으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번 시험 대비 중요 전사입니다. behind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데 behind는 뜻은 대충 아시나요? 뒤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말로 in front of가 있죠. 걔는 앞에란 뜻이고요. behind는 뒤입니다. 자, 토익에 잘 나오는 표현은 behind schedule이 되면 어떤 스케줄을 짠 것보다 뒤에 늦게니까 예정보다 늦게라고 해주시면 돼요. 예정보다 늦게 behind schedule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대비로 좀 중요한 것은 behind ing를 기억하세요. ing. 그래서 동명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ehind ing가 가지면 뜻이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에다가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put resources behind improving blah blah. 뭐뭐를 개선하는 데에다가 자원을 투입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맥락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behind ing 기억하세요.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로 너무나 중요한 건데 뭐냐면 최근에 한 2달 동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before, after 뜻은 다 아시죠? 근데 얘 품사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거든요. 둘 다. 그래서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나오겠죠. 그리고 콤마 찍고 절이 나올 것이고 접속사라면 절, 즉 문장이 나올 거고 콤마 찍고 절, 즉 문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접속사일 때 이렇게 분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before, after의 중요한 특징은 ing만 쓴다를 기억하세요. ing만 쓴다. 수동을 표현하고 싶어도 before, after, before 또는 after, being, pp 이렇게 쓸 겁니다. 소리 내겠습니다. before ing, 쉐. 자, before ing, after ing, 쉐. 자, after ing를 기억하세요. 그대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before, after를 잘 꾸며주는 수식어도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고요. 얘들 고유의 뜻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얘들이 앞에 붙게 되면 직후에 또는 직전에로 해석이 되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once인데 once는 일단 이번 시험 대비는 접속사를 좀 강조할게. 일단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서 보통 if의 뉘앙스가 있어요. 조건 접사 가능하기도 하고요. 또 일단 뭐뭐 하자마자라고 해서 많이 알고 계신 as soon as의 뉘앙스로 시간 접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once는 접사 가능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 잘 기억하시는데 뭐 사실 그래요. once는 어떤 문장에 쓰이던 간에 접속사라면 일단 뭐뭐 한다면으로 하시던 하자마자로 하시던 거의 문장 말이 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한 개만 기억하셔도 돼요. 네. 자, 그런데 부사 뜻을 좀 강조드립니다. once가 부사일 때 먼저 한 번이 있어요. 지난 시험에 only once로 기술이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just once, 단지 한 번, only once, 단지 한 번 잘 씁니다. 얘는 많이 들어보셨죠? once again 이 되면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이란 부사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부사일 때 또 한때란 뜻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특징은 과거 시제 힌트로 종종 나옵니다. 동사의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our company was once the largest one 이 되면 우리 회사는 한때 가장 큰 회사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거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once a week. once a week이 무슨 말일까? once a week은 once a week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every week이에요. every week. 그때는 무슨 시인트가 될까요? 그때는 현재 시인트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자, once 플러스 빈도입니다. once a week, once a month, once a year가 되면 현재 시제. 근데 그냥 once가 의미상 한때로 혼자 들어가면 그때 과거 시제. 오케이? 구분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중요합니다. 지금 요것도 연달아 계속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receive 출신 명사들이에요. receive 출신 명사. 첫 번째, recipient가 지난 시험에 기출됐고요. 동사 뒤에 ent나 ant가 붙으면 주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에요. 수령인 또는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의 수상자로 지난 시험에 기출이 됐고 바로 그 전 시험에서는 reception이 기출이 됐습니다. reception은 받는 거니까 받는 접수처, 그 다음에 사람을 받는 환영회의 뉘앙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서 모바일 폰 리셉션, 핸드폰 수신 상태로 기출이 됐으니까 수신 상태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 뇌피셜이지만 이번엔 이게 나올 때가 됐다. 오케이? 리시트입니다. 리시트는 토익 공부 해보셨으면 영수증 좀 아실 겁니다. 근데 얘도 리시브 출신이라 명사할 때 이 뜻도 있어요.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 개만 기억해 주세요. upon the receipt of가 되면 뭐뭐를 받자마자, 뭐뭐를 수령하자마자입니다. 오케이? upon the receipt of도 기억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또 간단한 거 하나 더 던져드리면 내 시험장에서 전체 문제를 만났어. 근데 죽어도 모르겠어. 진짜 죽어도 몰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 근데 보기에 4가 있어. 그럼 4로 찍어. 라고 할 정도로 4는 답으로 잘 나와요. 오케이? 근데 무조건 또 4로 찍으면 안 되고. 근데 4는 뜻이 되게 많아요. 사전 찾아보시면 10개 이상 있을 겁니다. 근데 토익에서는 2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잘하신 동안입니다. 주로 숫자 기간이 잘 붙으면 얘랑 구분해야 되거든요. 숫자 기간이 잘 붙어서 for 2 years, 2년 동안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같이 나오는 중요한 표현 중에 뭐 be valid for 얼마 동안 유효하다. be valid for 2 years, 2년 동안 유효하다. last for 2 years, 2년 동안 지속되다. 이런 뉘앙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구분하라 했지, 그지? 자, during도 동안에가 있거든요. 네, 소리 내겠습니다. during the, 자, during the로 기억하세요. during은 특정 기간 명사가 잘 붙거든요. 무조건 더가 붙는 건 아닌데 일반 명사가 잘 붙어요.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meeting, during rainy days 이런 식으로 잘 쓰일 수 있으니까 2개 구분해서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쩌거나 지금 for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for는 또 많이 아시죠? for you, 너를 위해서, 뭐뭇을 위해서, 뭐뭐에 대해서의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3번씩만 붙여서 읽어보세요. award for, demand for, plan for, search for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요게 조금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번 시험 대비로. 요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be known for는 요게 where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잘 알려지다 또는 뭐뭐로 유명하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됩니다. be known for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qualify가 좀 중요한데 qualify는 뭐 자격을 주다라는 뜻도 있고 자격을 얻다도 되는데 어쨌거나 for랑 짝꿍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자격을 얻는 거니까요. 명사로 바뀐 qualification 자격도 for랑 짝꿍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준비는 안 한 건데 갑자기 좀 뭐가 떠올라가지고 하나 좀 적어드리면 qualified도 있고요. qualified도 있고 그리고 qualifying도 있습니다. 둘 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에 답으로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최근엔 이게 답으로 나왔었고요. 전통적으로 얘가 나오는데 얘는 뜻이 뭐냐면 적격의, 자격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얘는 뭘 꾸미냐면 이런 거죠. candidate, 후보자. 오케이? 이런 뉘앙스. 기억하고 얘는 직역하면 자격을 주는 거예요. 얘는 뭘 꾸밀까요? 테스트나 오케이? exam 이런 걸 꾸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갑자기 좀 떠올라서 적은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면 활용 꼭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토익 시험 준비하셨는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뜻을 갖고 있는 접전입니다. 접속 소리 낼게요. 갑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까지 일지라도 접사입니다. 접사니까 애들이 제일 앞에 있으면 콤마까지 절이 나오고 콤마 뒤에도 절이 나오겠죠. 얘들은 despite, in spite of, 그리고 notwithstanding 에도 전차입니다. 얘들이 제일 앞에 있으면 콤마까지 명사는 명사고 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빈칸이 있고 주동목이 있고 콤마가 있고 주동목 또는 빈칸이 있고 명사는 명사고 콤마 주동목 여기는
접수사 자리니까 얘들이 들어가야 되고, 얘들은 전차 자리니까 얘들이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포인트로 기출이 될 거니까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사실 이번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1월 8일 날 적중했던 거거든요. 적중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외쳐볼게. 4개 보시 갑니다. There's one thing buddy. 따라서 그냥 share. 저 There's one thing buddy. 한번 share. 저 There's one thing buddy. 뭐냐면 얘들은 대명사 종류 되게 많잖아요. 근데 대명사 중에서 관계절이나 분사의 수식을 받는 거. 수식을 받는 거. 이거는 4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생략 이런 거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4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거 있죠? Those who 되고요. Anyone who, someone who, everyone who 되고요. Anything which 되고요. Somebody who 됩니다. 그죠? 뭐 대명사 중에 뭐 he who 돼요? it which 들어봤어요? 안 되죠. 4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중요하면 소리 내세요. There's one thing by share. 자, there's one thing by 기억하셔서 관계절이나 분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는 거 4가지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또 몇 개 던져드릴게요.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 동사인데요. 첫 번째, relocate는 locate 앞에 re가 붙였기 때문에 다시 이전시키답니다. 이전시키다고 뭐 어디로 이동시키는 것은 어쨌거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매너로 기억하셔야 되고 둘 다 투와 짝꿍입니다. 투 명사야. 어디로 이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투와 짝꿍으로 잘 쓰일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스입니다. 이거 뭐 뜻 모르시는 분 없겠죠. 그죠? 근데 얘는 요거랑 짝꿍으로 좀 기억해 주세요. 펌니는 기본적으로 단단히 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꽉 누르세요. 라는 맥으로 press firmly. press firmly 잘 나오니까 묶어서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undergo 아래로 가는 거죠. 겪다 경험하다. go through 통해서 가는 거죠. 얘도 겪다 경험하답니다. 둘 다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옵니다. 훈련을 경험하다. 훈련을 겪다. 메인테너스 유지 보수를 겪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묶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과거 시제 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underwent 쓰던지 went through가 되면 경험했다. 겪었다가 될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거 좀 언급드릴게요. 뭐냐면 요 3가지가 있는데 셋 다 일단은 뜻이 비슷해요. 뜻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비슷하게 꼼꼼하게 면밀하게로 기억하세요. closely, thoroughly, carefully 잘 나오는 부사들입니다. 꼼꼼하게 꼼꼼하게 리뷰하고 연구하고 감시하고 이런 뉘앙스 잘 나옵니다. 생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close인데 close는 아까 방금 제가 꼼꼼하기로 했지만 close는 형용사일 때 꼼꼼한 면밀한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 뜻이 뭐예요? 기본 뜻이 형용사일 때 가까운이 있죠. 그래서 문서를 가까이 보니까 꼼꼼하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까운 형용사일 때는 이거랑 또 짝꿍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close to you, close to you, 뭐뭐에 가까운 짝꿍으로 잘 쓰이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온다면 주격 관대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토익 시험에 관계대명사는 80% 이상이 주격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문법 공부 좀 해보셨다면 who, which 대시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절에 대해서 천을 잘 꾸밀 것이고 주격, 주어 자격이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게 맞는데 그 앞자리에 빈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동사를 꾸미는 자리니까 뭐가 나올까요? 부사가 들어갈 겁니다. 어쨌거나 주격 관대가 나올 거니까 who is that, who is that 잘 기억하셔서 이 구조 잘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번 시험 대비 중요 형용사 좀 갖고 왔는데 자, available은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겁니다. be available to, be available for 명사를 기억하시고 이용 가능하다를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available은 사물을 꾸밀 때는 이용 가능한이 맞습니다. 근데 얘는 사람을 꾸밀 때는 여유가 있는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유가 있는. He is available. 걔 지금 여유 있대. 뭐 하기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뜻 기억하시고 자, 얘도 혹시 뜻 모르시면 안 됩니다. The latest, 최신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아예 기억하세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최상급이기 때문에 더랑 같이 붙었을 거니까 the latest 기억하시고 요건 지난 시험에 나왔던 표현인데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좀 얘기하고 싶은데 confidential. confidential은 일단 1월 8일 날 기출이 됐고요. 1월 8일 날. 그리고
작년 8월 달에도 기출이 됐습니다. 중요한 편인데 비밀의, 기밀이라는 뜻입니다. confidential file. 잘 나오는데 요 단어 요거 한번 기억할게요. strictly. 그래서 작년 8월 달에는 비동사 뒤에 strictly confidential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엄격히랑 또 짝꿍으로 잘 쓰이니까 묶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좀 기억하시고 동의어로 기억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classify는 동사를 쓰게 되면 분류하다거든요. 그래서 classify 되게 되면 따로 분류된 겁니다. 그래서 비밀의, 기밀의 이런 뜻이니까 동의어로 보셔도 돼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Part 7에서 동의어 찾기 문제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classified가 confidential로 바뀐 적도 있습니다. 묶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번 시험 대비 중요 형용사인데요. 일단은 다른 품사도 있으니까 인지하세요. specific, specific입니다. 일단은 구체적이라는 기본 뜻이 있어요. 구체적인. 근데 잘 들으세요. 얘는 이런 뜻도 있지만 얘 자체가 이런 식으로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specific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은 명사할 때는 복수로 쓴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계약서 같은데 특별사항이 한 개밖에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계약서 같은데 구체사항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specifics in the contract 이런 식으로 복수로 쓸 거니까 명사할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포인트인데 사실 명사도 있어요. 스펙 출신이. 명사도 있는데 얘는 구체사항이 아니에요. 명사인데 구체사항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사양. 너 그 제품 스펙 알아? 사양. 오케이? 또는 설명서.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technical specifications of the new model의 새로운 어떤 설명서, 사양이 될 수 있으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구체사항이 그냥 specific이고 얘는 이런 뜻이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빈출되는 두 단에선 전치사인데 이번 시험에 나올 것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얘예요. according to, in accordance with입니다. 뭐뭇을 따라서라는 전치사고 두 개를 동의어로 기억해도 좋습니다. according to, in accordance with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빈출이긴 한데 얘는 이렇게 좀 가로 쳐주세요. 가로. 그래서 좀 뜬금없지만 in addition to는 part 5에 주로 나오고요. to 없이 in addition은 보통 part 6에 나옵니다. 차이점 뭐냐면 in addition to는 to로 끝났기 때문에 전치사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in addition이 되면 그냥 추가적으로 하는 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part 6에 주로 나올 거니까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고 뜻은 비슷하지만 to가 있으면 전치사, to가 없으면 부사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뜻은 꼭 기억하시고요. 자, 또 이번 시험 대비 중요 동사입니다. 이거 지금 대략 한 30분 지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보시면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죠. 정말 이번 시험 대비로 열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댓글로 결심하다라고 적어두세요. 제가 그 댓글 보고 이분은 열심히 하신 거구나 라고 제가 인지할 테니까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로 decide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심하다. 오케이? 자, decide인데 저는 이렇게 강의할게요. decide는 결심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거의 결심으로 나옵니다. 심자가 마음 시작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뭔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투부정사를 제일 많이 가져요. 소리내겠습니다. decide to. 자, decide to가 되면 뭐뭐 할 것을 결심하는 거죠. 뭐뭐 해야지. 그리고 대절도 잘 가집니다. 근데 어떤 명사에 관해서 결심하다. 명사에 관해서 결심하다면 지금 저도 모르게 관해서라고 했죠. 그때 보통 on이 붙을 겁니다. decide on이 붙을 거예요. 오케이? 구분해서 잘 기억하시는데 투부정사 가장 비중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갑자기 막 뭐 떠오르는데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애프터가 있고 빈칸이 있고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A는 deciding, B는 decision이었습니다. decision. 답이 뭐였을까요? 답이. 자, 아까 before ing, after ing 했죠. 그래서 A도 눈이 가고 또 after가 전체가 될 수도 있어서 저는 명사 가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decision 명사는 투부정사 수익도 잘 봤거든요. 뭐뭐 할 결심. 답은 일단 얘가 답이었습니다. 얘는 앞뒤에 다른 포인트가 중요했던 게 아니고 기억하세요. decision이 결심인데 아닌 것 같은데 가산명사입니다. 가산명사. 그래서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혼자 쓸 수가 없어서 앞에 어나 뒤에 s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decision은
여기 혼자 지금 앞에 수량편이 없기 때문에 한정사나 s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deciding으로 결정한 그럼 줬으니까 before ing, after ing 잘 기억하세요. 자, 그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 편입니다. express, 감정 따를 표현하다고요. 요거 좀 강조할게요. express interest in 되면 몸에 흥미를 표현하다. 오케이? concern about, 걱정을 표현하다.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 속으로 이거 언제 나오나 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거고요.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법이나 규칙 따위를 준수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준수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요겁니다. 요 두 가지. comply with 자동사입니다. comply with도 준수하다고요. observe도 준수합니다. observe를 딱 보자마자 observe 관찰하다 라는 뜻밖에 안 떠오르시면 내가 게임 중독이구나. 내가 스타 중독이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장난이고 얘는 준수하다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follow는 잘 아시죠? 따르다 준수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obey는 복종하다가 있는데 토익에 복종이 나올 일은 없고 얘도 준수하다로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conformed도 준수하답니다. 얘는 뭐 잘 안 나오지만 나온 적이 있어요. 한 2, 3년 전에 기억하시고 자, adhere to는 얘는 조금 다르긴 한데 쭉 지켜나가다 고수하답니다. 어쨌거나 이런 규칙 따위를 준수하다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이게 가장 빈출이니까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얘들 뭐냐면 대절을 목적으로 가진 동사예요. 대절을 목적으로 뭐냐면 자, 얘들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줄일게요 좀. 그래서 얘들은 이들 동사 바로 뒤에 대절이 목적으로 잘 나와요. 지금 시간 우리 없으니까 이거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대시를 붙여서 3번씩만 소리를 해요. say that, say that, say that 내시고 시험장 가시는데 빨간색 표시한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announce는 2021년에 한 4회 기출이 됐어요. announce that 잘 기억하고 나머지 빨간색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좀 생소하신 분 계시죠? reveal은 나타내다, 드러내다입니다. reveal that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도 중요하니 꼭 외쳐보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 대비로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자, improve는 잘 아세요. improve는 잘 아시는데 증진시키다, 개선시키다. 근데 얘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뜻은 대충 알아요. 근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대비 중요한 거예요. 자, prove는 타동사 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prove oneself, 누구 자신을 입증하다. identity, 어떤 신분을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고 자동사일 때 비슷하지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증명되다, 판명되다, 뭐뭐가 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자동사일 때는 이형식 자동사로 주로 쓰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잘 붙긴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투부정사가 to, be, 형용사라면 이걸로 생략하고 형용사가 잘 붙어요. 그래서 prove difficult면 어렵다고 판명되다.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 단어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 대비로 instructive는 지시하는도 있는데 얘는 유익하냐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prove instructive 되면 유익하다고 증명되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서 꼭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얘들은 뭐냐면 파트 6에 반드시 나올 접속부사입니다. 얘도 빨간색이 중요하긴 한데요. 나머지도 좀 뜻은 대충 보시고 얘들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파트 6에서 앞에 문장을 마침표로 끝내고 그리고 얘들이 나오고 콤마 나오고 문장이 나오는 형태로 기출이 될 거니까 이 형태를 기억하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험에서는 moreover가 기출이 됐는데 또 나올 확률은 좀 적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문장 사이에 있을 거기 때문에 앞뒤 문장 내용을 연계하셔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뜻을 꼭 기억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난 시험에 적중을 했던 거긴 한데 반드시 좀 아셔야 되고 지난 시험에 요게 기출이 됐는데요. 뭐냐면 명사를 꾸미는 수량 표현들이에요. 요 4개 보이시죠? 먼저 소리 냅니다. all, most, some, other. 자, all, most, some, other. 잘 기억하시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시험 전에 요 4가지가 뭘 꾸미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토익 시험 보지 마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all, most, some, other는 불가산 명사를 꾸미던지 또는
가산 복수 명사를 꾸민다. 단수는 못 꾸며요. 불가산 명사를 꾸미든지 가산 복수 꾸밀 것이다. 네 가지 중요히 잘 기억하시고요. all, most, some, other.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소리 내겠습니다. 갈게요. much less. 자, much less 기억하시고 얘들은 불가산 명사만 꾸미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난 시험 나왔는데 every, each, another 얘들 기본적으로는 가산 단수를 꾸민다. 가산 단수 꾸미니까 그렇게 구분하셔서 꼭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령 표현인데 이거 several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작년에 2번 정도 기출이 됐고요. 일단 뜻은 이래요. 이거 특징이 뭐냐면 명사를 일단 꾸밀 수 있어요. several cars. 근데 중요한 것은 얘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several of the cars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 대비로 반드시 아셔야 되고 모르시면 안 되는 때문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와 전차입니다. 전차 먼저 적었고요. 전차는 보시면 끝이 다 뭐로 끝났어요? 전차로 끝났죠. 오케이? 끝이 전차면 전차다. 그 느낌도 잘 기억하셔서 명사는 명사고 콤마 그리고 절이 나오고 얘들 소리 낼게요. because since because since 얘들은 접속사입니다. 뒤에 절이 나오고 콤마 나오고 절이 나올 것이다.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뭐 가장 빈출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예까지요. as도 접수할 때 때문으로 잘 나오니까 그 정도 기억하셔서 시험장 가시고 thanks to는 좀 긍정적인 때문에죠. 덕분에. 이건 뭐냐면 요 사이에 예전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뭐뭐 덕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최근에 조금 중요한 건데 정리 좀 할게. 뭐냐면 오브인데요. 아까 제가 for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브도 좀 요즘에 많이 나와요. 얘는 3가지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오브는 소유의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of B면 거꾸로 해석하셔서 B의 A라고 하시면 됩니다. Approval of Supervisor면 감독관의 승인. 그럼 승인은 감독관과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 동격의 오브라고 해서 같은 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City of Paris면 시티도 도시고 파리도 도시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고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 A friend of mine 기억나세요? 그러면 friend도 친구고 mine도 나의 친구 말하는 거거든요. 동격을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게 중요합니다. 일종의 수식어로서 숫자 따위 명사와 함께 of가 붙으면 뒤에 명사를 전체가 꾸밀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죠. hundreds of가 되면 수백의 명사들, thousands of가 되면 수천의 명사들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밀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of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갑니다. 얘도 이번 시험 대비로 되게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요거 좀 얘기했거든요. 아까 했던 거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근데 전차 플러스 동명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장 빈출은 2가지입니다. 이거 2개 모르시면 토익 시험 보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by ing,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잘 나오고요. 오케이? activate yours, 당신을 꼭 활성화시키세요. by visiting the website를 방문함으로써. in ing,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관심이 있어요. 배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upon engine 아까 우리 그 receipt 기억나세요? upon the receipt 뭐뭐를 받자마자. 그래서 ing도 잘 나옵니다. upon hearing the news, 뉴스를 듣자마자 잘 나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기억하셔서 시험장 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 부사절 접사입니다. so 대신데 요거 혹시 뜻 모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접속사가 돼서 뭐뭐 할 수 있도록이란 접사가 됩니다. 근데 특징이 접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연결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so 대절이 될 건데 이때 특징은 so 대절 안에 이 동사 앞자리에 얘들이 잘 들어갑니다. can, could, may 공통된 뜻이 뭐냐면 뭐뭐 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so 대절 할 수 있기 위해서 주절하다 이런 느낌으로 잘 나오니까 so 대절 동사 앞에는 can, could, may가 잘 나온다. 기억하시고 얘도 같은 뜻이니까 so 대가 같은 뜻으로 접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매번 강조드리는 건데 뭐냐면 자, IVE랑 AL이 붙으면 주로 형용사거든요.
근데 요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서 정리 좀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것 중에 2021년도에 안 나온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니셔티브는 기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계획 또는 적극성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최근에 요거로 좀 기출되게 했는데 계획일 때는 countable 가산명사고요. 적성일 때는 불가산명사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하고요. 이런 거 자주 보실 거고 alternative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 두 가지 요것도 모르면 토익 시험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잘 나오는 명사니까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within입니다. 이것도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절대로 모르시면 안 되는 중요 전사고요. 이내란 뜻이에요. 근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내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올 법한 거 다 나올 수 있어요. 기간, 오케이? 뭐 한 달 이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소, 운동장 이내 됩니다. 그리고 단체, 모든 직원 이내 가능하고요. 거리, 3km 이내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within 뒤에 시점은 불가능하다. 기억하세요. within 뒤에 시점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런 거 있죠. 7pm 시계가 딱 가리키는 거 아니야. 이런 시점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야 7시 이내에 와라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오케이? 기간은 돼요. 이런 거 있죠. within 7 hours 이런 거 됩니다. 7시간이 있는데 7시간 이내는 됩니다. 근데 딱 찍는 거 이런 건 안 된다. 오케이? 구분하세요. 자, 그럼 이것도 자주 나와. within the city limit. 직역하면 도시 경계 이내입니다. 좀 의역하면 시내라는 뜻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잘 가죠. without ing 뭐 하지 않고로 해석되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매번 잘 나오는 상당히류의 부사고요. 토익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당입니다. 기쁜 소식은 되게 많이 적어놨는데 이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한 문제 보기 집어넣고 이 중에서 뉘앙스로 하나 구분해라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 그냥 한글로 상당인 것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 4가지가 가장 빈출입니다. 컨, 시, 노, 섭으로 기억하세요. 컨시노섭, 컨시노섭 잘 나오는 게 기억하시고 상당입니다. 이런 거 잘 꾸며요. 상당히 증가하다, 변하다, 뭐 상승하다, 그죠? 잘하다 이런 잘 씁니다. 기억하시고 또 비교구도 잘 꾸며요. considerably more 상당히 더 가능하니까 얘네들은 비교구도 잘 꾸민다. 기억하시고 자 heavily는 조금 의역하면 몹시도 되거든요. 몹시 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heavily discounted 몹시 할인되었다. 상당히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얘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시험에 적중을 하긴 했어요. 뭐냐면 감정 유발 동사가 제가 답으로 나온다고 했었고 지난 시험에 please가 기출이 됐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감정 유발 동사는 왼쪽에 pp로 바뀌면 저런 뜻이고 오른쪽에 현재 분사하면 저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왼쪽 뜻이면 사람을 꾸미겠죠. 그죠? 걱정된 권영준, 매혹된 권영준, 즐거운 권영준이요. 그죠? 오른쪽 뜻이면 주로 사물을 꾸미겠죠. 걱정 끼치는 토익 점수, 놀라게 하는 토익 점수, 즐겁게 하는 토익 점수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적힌 것들은 뜻을 좀 기억하시고 이 적힌 것 중에 모르는 뜻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ed로 바뀌면 사람을 꾸며야 되고 ing로 바뀌면 사물을 꾸며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거 적어놨는데 일단 요거는 지난 시험에 기출이 됐어요. 그래서 be pleased 되면 기쁘다고요. 이런 게 붙습니다. 해서 기쁘다, 명사에 기쁘다, 대절 내용이 기쁘다. 자, be disappointed는 그냥 실망하다고요. 뭐뭐에서 실망하다, 대절이 실망하다, 명사에 실망하다. 또 얘는 놀라다가 될 거고요. 얘는 비슷하게 쓰이긴 하는데 명사할 때는 at과 짝꿍이에요. be surprised at 잘 쓰일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3가지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합니다. 자, 또 이번 시험 대비 중요 표현인데 뭐냐면 뜻이 뭐죠? 목표, 목적 비슷한 뜻이고 responsibility는 책임도 있지만 할 일이라는 뜻도 있죠. 미션은 미션이고요. 얘들은 그 주어로 나왔을 시 is나 was 비동사가 나오고 주격보로 투부정사가 잘 나옵니다. 저랑 혹시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 계시다면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성이거든요. 미래성. 앞으로 할 걸 얘기하기 때문에 목표, 목적, 할 일은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성에 있는 투부정사가 잘 나옵니다. 예? 얘들 is 투부정사, 얘들 was 투부정사 잘 나오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거 나온 김에 요겁니다. 자, 많이 적어놨는데 일단 얘들은 뭐냐면 명사인데요. 명사인데 투 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말 해보시면 노력이라면 뭘 할 노력인데 뭘 할 노력 궁금하죠? effort to 뭐뭐 할 노력, plan to 뭐뭐 할 계획이고 지난 시험에 이야기 기출됐죠. opportunity도 기회란 뜻인데 얘도 투 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습니다. 뭐뭐 할 기회. 지난 시험에 기출이 됐고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to를 붙여서 3번씩 외치고 가세요. effort to, need to 중요합니다. 얘도 명사할 때 need to, way to, right to 기억하시고 요 두 가지는 빈출이에요. decision to, 뭐뭐 할 결심, intention to, 뭐뭐 할 의도 이런 것들을 많이 외쳐보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중요 형용사인데요. 첫 번째는 excellent인데 자, 이거는 왜인지 모르겠어요. 의도를 모르겠는데 지난 3번의 시험에서 연달아서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자리에 자리 문제로 아주 쉬운 문제로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으로 잘 준비하셔서 excellent 명사 앞에 형용사로 잘 나온다. 자, reading입니다. 얘도 뭐 파고 들어간 분사인데 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하나의 형용사로 기억해라. 선도적인 잘 나가는 입니다. 그래서 reading company 잘 나가는 회사, 리딩 롤 잘 나가는 역할, 선도하는 역할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자, 타임리입니다. 얘는 형용사로 기억하세요. ly지만 형사고 시기적절한 이런 뜻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대비 또 중요한 거 likely입니다. likely는 일 것 같은 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 얘는 비동사 뒤에 거의 있어요. 그래서 be likely to, be likely that으로 기억하세요. 일 것 같다는 뜻으로 기억하시고 비동사 뒤에 잘 쓰인다까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자, 얘는 뭐뭐 할 때, 얘는 뭐뭐 하는 동안인데 이 접사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접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절이 나오겠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근데 얘들은 생략을 통해서 분사를 잘 가지고 와요. when ing, when pp, while ing, while pp. 아까 before after는 before ing, after는 ing만 가진다고 했죠. 근데 when, while은 둘 다 잘 가져요. 구분하는 방식은 ing는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거의 가질 거고요. pp는 안 가질 거예요. 얘도 목적어 있고 안 가질 겁니다. 잘 나오니까 그럼 해석 어떻게? when ing 뭐뭐 할 때, 얘는 뭐뭐 될 때, 하는 동안에 되는 동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while은 생략을 통해서 전명구만도 잘 가져요. while on the coat, 코트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해도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번 시험 대비라기보다는 꾸준히 잘 나오는 거고 작년 21년에는 3-4번 나왔습니다. 자, 수루하고 수라웃인데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일단 얘들은 장소가 나오게 되면 수루는 친숙하시죠. 수루 the door, 통과하고 수라웃은 장소가 나오면 곳곳에 군데군데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시간이 나오면 자, 수라웃은 내내가 맞습니다. 수라웃 the weekend, 주말 내내. 근데 수루는 조금 나누셔야 돼요. 수루는 기간이 나오면 내내가 맞아요. 수루 the weekend, 주말 내내인데 수루 뒤에 시점이 나오게 되면 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루 뒤 end of the month면 그 다음 말까지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2월 달에 기출이 됐는데요. 3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beginning, starting, effective입니다. 얘들은 파고 들어가면 뭐 생략 구문인데 그걸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들은 이런 시점 전사가 붙어가지고 이 전체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뜻은 시작하여, 언제 시작하여라고 해서 전사가 될 수도 있고 이 뒤에 시점 전사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나와도 일종의 전사처럼 쓸 수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뭐 beginning May 1st, starting May 1st, effective May 1st 언제부터 시작하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beginning from, starting from 전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구분하셔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5개 한번 소리 내보겠습니다.
allow, want, expect, require, permit. 자, 따라서 자, allow, want, expect, require, permit. 한 번 더 자, allow, want, expect, require, permit은 일반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표동사들이에요. 투부정사. 잘 기억하. 물론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좀 잘 나오는 겁니다. 특히 allow랑 require는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allow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예를 들어 수동태를 바꿔보면 목적어 어디로 가요? 목적어가 주어로 가겠죠. 이 동사가 어떻게 돼요? BPP가 되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BPP2 형태로도 잘 나오니까 allow은 expect, require, permit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뭐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현재 완료, have pp죠. 뭐뭐 해왔다인데 요게 또 빈출 시제이기 때문에 요거의 힌트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since는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해석이 해왔다잖아. 그럼 해석을 해보면 뭐뭐 이래로 뭐뭐 해왔다. 잘 어울리니까 짝꿍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이건 뭐냐면 자, for, in, over 중에 한 개를 쓰고 the last past 중에 한 개를 쓰고 기간편이 나와도 현재 완료의 중요 힌트입니다. 소리 내겠습니다. for, in, over. 자, for, in, over. the last past. 자, last past 기간도 현재를 힌트. 그럼 해석이 죄송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해왔다 잘 어울리니까요. 기억하시고 for, in, over 자리에 during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during the last 5 years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둘 다 최근에는 뜻이에요. 최근에. 최근에고 현재로 잘 쓰이는데 recently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와도 쓰이고 현재 원래 둘 다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so far는 작년 초에 기출이 됐습니다. so far so good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이제까지 뭐뭐 해왔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도 현재 힌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분사가 정리가 잘 안 되셨다면 분사 관련 문제가 꼭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링크 하나 띄워드릴 거니까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분사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시험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꼼꼼히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익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네,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열심히 이 영상을 보신 거고요.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시험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답 후기 또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잘 눌러주시면 시험 끝나자마자 오후 1시에 또 정답 후기 방송 할 거니까요. 저랑 같이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후기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